2024년 4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서울 은평구의 작은 단독주택.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80세 김순자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에게 줄 목도리였죠.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마당의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쾅!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엄마 계세요? 52세 아들 김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한가득이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왔니? 밥은 먹고 왔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탁! 진수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흔들리며 물이 출렁였습니다. 뜨개질하던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이 집 팔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손에서 뜨개질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딸그락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뭐라고? 이 집 팔아요. 이번 주 안에 계약 잡았어요. 중개업자도 벌써 연락했고 매수자도 나왔어요. 진수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한 한숨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수야, 이 집은 엄마, 이 집 몇 년 됐는지 알아요? 40년 넘었어요. 벽은 금가고 천장은 곰팡이 피고 화장실은 물새고 이런 집 누가 살아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데. 진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준비해온 것처럼. 그리고 엄마, 혼자 사시기도 위험하잖아요. 계단도 있고 마당도 넓고 만약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아빠랑 내가 만든 집이야. 그 말에 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 이제 낡았잖아요. 고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돈만 계속 나가요. 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움찔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현실을 보세요. 이 집 팔면 2억은 나와요. 그 돈으로 엄마는 좋은 요양원 가시고 저는 애들 학원비 대고 대출도 좀 갚고 다들 좋잖아요. 요양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엄마, 요즘 요양원 좋아요. 밥도 잘 나오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거기 가면 또래 친구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고 여기서 혼자 외롭게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순자는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싫어.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집에서 죽을 거야. 내 아버지도 여기서 마지막을 보냈어. 나도 여기서 마지막을 맞을 거야. 진수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엄마,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 나오고 애들은 대학 갈 나이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내 집을 파는 거니? 집은 어차피 제 명의잖아요. 엄마가 동의 안 하셔도 저는 팔 수 있어요. 그 말에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너도 그날처럼 떠나겠구나. 진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했던 날 기억나니? 진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대학 가라고 해서 싫다고 짐 싸들고 나갔잖니. 서울 가서 돈 벌겠다고. 공부는 재미없다고. 엄마, 그날 밤 내 아버지가 이 마당에서 밤새 서 계셨어. 혹시 내가 돌아올까봐. 비가 왔는데도 우산도 안 쓰고 나는 방에서 울고 아버지는 밖에서 기다리고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벽 4시에 내가 문 두드렸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 진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의 추위, 빗속을 헤매던 자신, 그리고 결국 돌아왔던 집, 문을 열어준 아버지의 눈물. 그 문이야. 지금 내가 박차고 나가려는 그 문이. 순자는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나한테도 그렇게 하려는 거니? 그때처럼?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돌아섰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결정하세요. 계약금 준비해야 하니까.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뜨개질 바늘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의 개나리는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거실의 시계는 째각째각 소리를 내며 시간을 셌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 시간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밤 11시 47분, 어두운 주방. 그날 밤, 집은 고요했습니다. 거실의 불은 꺼져 있었고 주방에서만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순자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등기부등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유자 김진수.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지? 그녀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그때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진명에 저한테 넘기세요. 상속세 문제도 있고 나중에 복잡해요. 형이랑 누나도 괜찮대요. 순자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 자신의 피부치니까, 막내 아들이 가장 어려우니까. 하지만 지금 내가 바보였구나. 순자는 등기부등본을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희미한 불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밑반찬 몇 개와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우유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보였습니다. 결혼식 사진, 젊은 시절의 남편과 자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돌잔치 사진, 한복을 입은 진수가 귀엽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사진, 제주도에 갔을 때였습니다. 5 식구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장 오래된 액자를 내렸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순자는 액자를 꼭 안았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액자를 닦았습니다. 우리 뭘 잘못한 걸까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액자 유리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닦았습니다.
아들을 너무 믿었나? 우리가 너무 많이 줬나? 아니면 너무 적게 줬나? 그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액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당신이 계셨으면 진수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경, 시계, 지갑, 만년필. 그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펼치자 안에서 작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린 진수가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언제부터였을까? 돈만 보게 된 게. 그녀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면 여보는 어디로 가죠? 당신이 심은 감나무는? 당신이 고친 대문은? 당신이 만든 평상은? 이 집 전체가 당신이잖아요. 시계는 자정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띠링띠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닦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명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부동산 이사장입니다. 아드님께서 연락하셨죠? 집 보러 왔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집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오래됐네요. 하지만 위치는 괜찮아요. 역에서 가깝고 학군도 좋고. 그는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톡톡톡. 벽이 좀 금 같네요. 이건 수리해야겠어요.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천장에 곰팡이. 이것도 처리해야 하고. 화장실 문을 열어봤습니다. 화장실이 좀 낡았네요. 요즘은 다들 최신식으로 하는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사장님? 네, 아드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개인은 계속 집을 살폈습니다. 이 정도면 리모델링하면 좋겠네요. 요즘 이런 구조 인기 많아요. 젊은 부부들이 좋아하죠. 싹 뜯어 고치면 2억 5천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진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2억 5천까지요? 네. 매수자 한 분 벌써 관심 보이셨고요. 30대 부부인데 신혼집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안에 계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자는 구석에서 조용히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엄마, 차는 안 주셔도 돼요. 금방 가실 거예요. 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닌 남인 것처럼. 중개인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매물 등록 동의서인데요. 사인만 해주시면 바로 진행됩니다. 홍보도 시작하고요. 순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기, 네, 할머니. 이 집 꼭 팔아야 하나요? 중개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진수를 봤습니다.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미 결정된 거예요. 사장님도 바쁘신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지만 진수야. 엄마.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중개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기. 제가 잠깐 밖에 나가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있지 말고 잠깐 눈 안에 가 계세요. 우리 일 보는 동안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이 집 떠나면 다시 못 돌아오잖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새 집 구해드릴게요. 더 좋은 곳으로. 요양원 말고 아파트로 구해드릴게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따뜻하고. 새 집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 제발 좀. 진수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중개인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 결정해 주세요. 매수자분이 급해하셔서요. 중개인이 나갔습니다. 진수도 따라 나가려 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가야 해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진수야. 하지만 진수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쾅!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끓던 주전자로 갔습니다. 김이 가득 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껐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진수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언제부터 엄마가 짐이 됐니? 순자는 집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모든 방, 모든 구석에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 앞에 멈췄습니다. 진수의 방이었습니다. 지금은 창고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오래된 문이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옷장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직도 진수가 고등학생 때 붙여놓은 포스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진수가 정말 저 노래를 좋아했었죠. 그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옷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 있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남편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모자, 장갑, 안경,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 순자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1985년 3월 2일 진수 초등학교 입학식. 오늘 진수가 학교에 갔다.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순자가 아침부터 울었다. 나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도 함께 흘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7년 10월 15일 진수 생일. 오늘 진수 생일이다. 순자가 미역국을 끓여줬다. 정말 맛있었다. 진수는 케이크보다 엄마 미역국이 더 좋다고 했다. 그 말에 순자가 또 울었다. 나도 기뻤다. 우리 아들은 엄마를 닮아 착하다. 순자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기억하고 계셨구나. 다 적어 놓으셨구나. 그녀는 계속 읽었습니다. 1990년 5월 20일 진수 자전거. 오늘 진수에게 자전거를 가르쳤다. 마당에서 몇 번이나 넘어졌다. 무릎도 까지고 팔꿈치도 까졌다. 순자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진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빠, 한 번만 더요.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다. 결국 혼자 탔다. 그때 진수가 웃던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순자는 창문밖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 마당이었습니다. 진수가 자전거를 배웠던 바로 그 마당.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12월 24일 진수 가출. 오늘 진수가 집을 나갔다. 대학 가라고 했더니 싫다고 짐을 쌌다.
공부는 재미없다고, 서울 가서 돈 벌겠다고. 순자가 울었다. 나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쫓아가지 않았다. 아들도 자존심이 있을 테니까. 밤 10시. 진수가 안 돌아온다. 걱정된다. 밥은 먹었을까? 추울 텐데. 새벽 1시. 마당에 나와 있다. 혹시 돌아올까봐. 비가 온다. 춥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 새벽 4시. 진수가 돌아왔다. 문을 두드렸다. 빗속에 흠뻑 젖어 있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냥 말했다. 들어와. 감기 걸린다. 진수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순자도 울었다. 셋이서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순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항상 진수를 기다렸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6월 15일 진수 결혼식. 오늘 진수가 결혼했다. 예쁜 며느리를 얻었다. 진수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하다. 식장에서 순자가 또 울었다. 나도 울컥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가장이 되는구나. 2015년 3월 1일 손자 돌잔치. 손자 돌잔치를 했다. 진수가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준호. 정말 귀엽다. 진수를 닮았다. 안아보니까 옛날 진수를 안는 것 같다. 순자가 행복해한다. 나도 행복하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졌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흘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9년 11월 30일 마지막 일기. 요즘 몸이 안 좋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한다. 순자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걱정할까봐. 하지만 후회는 없다. 좋은 아내를 만났고, 좋은 아들을 키웠고, 좋은 집에서 살았다. 진수야, 이 일기를 읽을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항상 사랑했다. 내가 가출했을 때도,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아빠는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부탁이 하나 있다. 엄마를 잘 모셔다오. 엄마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엄마가 행복할 차례야. 그리고 이 집을 지켜다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역사야.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꿈꾸던 곳이야. 부탁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순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진수는, 그녀는 노트를 꼭 안았습니다. 이 집은 당신의 일기예요. 우리의 역사예요. 어떻게 팔 수 있어요? 어떻게?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흙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여보, 이 집 팔면 당신은 어디로 가요? 당신이 심은 나무들은? 당신이 만든 평상은? 당신의 기억들은?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안, 회색빛 하늘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테이블에는 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인, 매수자 부부, 그리고 진수. 자, 그럼 계약서 검토 다 하셨죠?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매수자인 젊은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 집 리모델링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계약금 들어가면 바로 가능합니다. 한 달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좋네요. 여보, 우리 신혼집 드디어 생겼어. 젊은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수는 펜을 잡았습니다.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매도인 김진수, 매매가 2억 3천만 원.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대출 갚고 애들 학원비 내고 여유도 생기고 그는 펜을 서명란에 가져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나였습니다. 잠깐만요. 진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누나. 진수야, 엄마 지금 어디야? 엄마요? 집에 계시지 않아요? 아니,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 혹시 너랑 같이 있나 해서. 아니요, 저 지금 계약하러 나왔어요. 진짜 파는 거야? 그지? 누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누나, 이미 얘기했잖아요. 다들 동의했고, 동의는 무슨, 너 혼자 결정한 거잖아. 엄마 의견은 들어봤어? 엄마는 고집만 부리시잖아요. 현실을 모르시고, 진수야. 누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진짜 후회할 거야.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너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야. 누나, 지금 계약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진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계속하죠. 진수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기. 순자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옷, 흐트러진 머리.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진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여기 왜 오셨어요?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우리 집 팔려고? 엄마, 여기서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 보는데. 대답해. 정말 팔 거야? 중개인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지금 계약 중이시니까. 순자는 중개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미 결정된 거예요. 돌아가세요. 결정? 누가 결정했어? 나는 동의 안 했어. 집은 제 명의잖아요.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명의지. 내가 바보같이 넘겨준 거지. 엄마, 근데 진수야. 순자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 아버지 유골은 어디로 옮길 거냐? 정적?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골요? 아버지 유골은 납골 땅에 있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 마당 밑에 있어.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순자, 나는 이 집 마당에 묻어달라. 진수가 자전거 배웠던 그 자리, 진수가 처음 걸음마했던 그 자리, 내가 가장 행복했던 그 자리에. 진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유골 일부를 몰래 가져와서 마당 밑에 묻었단다. 장례 치르고 일주일 뒤에. 왜 말 안 하셨어요? 순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했으면 내가 집을 지켜줬을 것 같아서? 아니면 그래도 팔았을 것 같아서?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자전거 탈 때 기억나니? 넘어질까봐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셨잖니. 하루 종일. 괜찮아. 아빠가 잡고 있어. 넘어지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허리 다치셨어. 하루 종일 구부리고 계셔서 한 달 동안 고생하셨지. 하지만 너한테는 말 안 하셨어. 내가 미안해 할까봐. 엄마, 그 자리 아래 아버지가 계셔. 지금도 널 보고 계실 거야.
우리 아들 잘 크고 있나? 행복한가? 그렇게 지켜보고 계실 거야. 툭! 진수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그럼 오늘 계약은? 진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계약금도 준비하셨고, 죄송합니다. 진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매수자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집 계약 해지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진수와 순자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진수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정말, 아버지가 마당에, 응,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돈만 보고 있었잖니. 집만 보고 있었잖니. 숫자만 보고 있었잖니. 엄마, 나는 사람을 봤어. 기억을 봤어. 사랑을 봤어. 진수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마당으로 가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흙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작은 돌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드신 곳. 간단한 글씨였지만 진수의 가슴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수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벅. 무릎이 젖은 진흙에 빠졌습니다. 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아버지. 그는 흙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제가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집을 팔려고 했어요. 돈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줄도 모르고. 순자는 우산을 들고 아들 위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비를 맞았습니다. 진수야, 내 엄마, 내 아버지는 항상 너를 기다렸어. 순자의 손이 아들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내가 가출했을 때도, 대학 떨어졌을 때도, 사업 실패했을 때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 엄마, 저는 아버지 일기 찾았어. 어제. 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기요? 응. 내 방 옷장에 있었어. 아버지가 평생 쓰신 일기. 순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마지막 페이지에 너한테 쓴 글이 있어.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진수야, 엄마를 잘 모셔다오. 그리고 이 집을 지켜다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역사야. 진수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 순간 진수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는 흙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늦지 않았어. 아직.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만 생각하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제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집 팔려고 하고. 진수야, 그만해. 이제 괜찮아. 엄마, 이 집 안 팔게요. 절대 안 팔게요.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 약속 지킬게요. 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주르륵, 주르륵.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이 집, 엄마, 모두 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감기 걸린다. 잠깐만요, 엄마. 진수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꽃 좀 심어야겠어요. 아버지 좋아하시던 꽃. 장미? 네. 장미랑 개나리도 봄마다 피는 꽃들로.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딱딱딱 딱딱딱 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작업복을 입고 벽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벽은 이렇게 메우면 되겠네. 그는 시멘트를 벽의 균열에 발랐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진수야, 물 좀 마셔. 순자가 보리차를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진수는 물을 마시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벽지는 무슨 색 좋아하세요? 아무거나 좋아. 아니에요. 엄마가 고르세요. 엄마 집이잖아요. 순자는 벽지 샘플을 넘기며 골랐습니다. 이거 따뜻한 느낌이네. 아이보리색? 좋아요. 이걸로 할게요. 진수는 며칠 동안 집을 고쳤습니다. 벽에 균열을 메우고 벽지를 새로 붙이고 천장의 곰팡이를 제거하고 화장실을 수리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돌아온 것 같아요. 며칠 후 부동산 사무실 창문에 붙어있던 매매중 스티커가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중개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매물 등록 취소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니요. 마음 안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진수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거실 벽지 붙일게요. 혼자 할 수 있겠니? 괜찮아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참 좋구나. 진수는 벽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삐뚤어지고 기포도 생겼습니다. 아, 이거 왜 이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떼어내고 다시 붙이고 반복했습니다. 점심시간. 진수야, 밥 먹어. 조금만요, 엄마. 이것만 끝내고.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안 그러면 쓰러져. 진수는 작업을 멈추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따뜻한 된장찌개를 떠주었습니다. 맛있다. 다행이네.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응?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 과거 얘기하지 말자. 아니에요.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진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회사에서 힘들었어요. 구조조정 이야기 나오고 후배들은 승진하고 저만 제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 생각만 하게 됐어요. 집값 오르는 거 보면서 이거 팔면 얼마지? 그런 생각만 했어요. 엄마 생각은 안 하고.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구나. 네. 그런데 그게 변명이 안 되잖아요. 엄마한테 그렇게 대한 게. 진수야, 괜찮아. 이제 너도 알았잖니. 그걸로 됐어. 진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는 잘할게요.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그래, 고맙다. 식사 후 진수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 벽지, 깨끗한 천장, 수리된 화장실. 엄마 어때요? 순자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새집 같네. 정말. 그죠? 제가 꽤 잘했죠? 고생했어, 아들. 진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마당만 정리하면 돼요. 아버지 비석 주변에 꽃도 심고. 그래, 그러자. 마당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비석 주변에 꽃들이 피었습니다. 노란 개나리, 분홍 장미, 하얀 목련. 진수는 마당에서 새로운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꽃 예쁘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이에요. 그는 흙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집 지킬게요. 약속 지킬게요. 빨랫줄 흔들리는 소리. 순자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거 하나 남았어. 진수는 어머니 옆에서 빨래를 함께 널었습니다. 엄마, 응? 행복하세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행복해. 다행이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핸드폰 벨소리. 진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진수 어디야? 엄마 집이요. 또? 오늘도? 네. 마당 정리하고 있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요즘 매주 가더니. 좋은 일이야.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네. 그리고 여보. 응?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엄마 집에서 밥 먹어요. 애들이랑. 좋아. 준호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던데. 그래요? 그럼 토요일에 오세요. 진수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며느리랑 손자 데리고 올게요. 정말? 네. 다 같이 밥 먹어요.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진수는 비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날 거예요. 손자 오면 시끄러울 텐데. 괜찮으시죠?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우리 아들 지켜줘서. 토요일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수의 아내, 아들 준호, 그리고 큰딸과 큰사위도 왔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준호. 많이 컸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준호 대단하네.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잡채예요. 맛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라. 다섯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다들 수고했어요.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 후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마당에서 놀아도 돼요? 그럼. 가서 놀아라. 야호! 준호는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진수는 아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준호야, 여기 봐. 왜요, 아빠? 여기. 할아버지 계신 곳이야. 할아버지요? 응. 할아버지가 여기서 아빠를 지켜보고 계셔. 준호도 지켜보고 계시고. 준호는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김준호예요.
진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이 집 소중한 거야. 우리 가족의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 네, 아빠. 나중에 준호가 크면 이 집 지켜줄 수 있겠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지킬게요. 진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 가족 다시 모였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마당의 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빨래줄의 손수건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진수는 마당에서 아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집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